말년 중령의 최후.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손님. 때는 바야흐로 2010년. 나이 때문에 육군에 가지 못했던 저는 평소 바다를 동경해 해군에 입대를 하였으나 배는 개뿔 헌병에 처출되어 23개월 내내 산 타고 경비 근무만 섰던 헌병 출신입니다. 나름 후반기 교육장 성적이 좋아서 원하던 전라남도에 있는 3함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집은 광주였고 해군은 후반기 교육 성적이 좋으면 원하는 부대에 선지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3함대 대기대에서 부대가 정해지고 음흉한 표정과 함께 걱정해주던 실무병들의 표정과 말. 실무병 중 한 명은 저 멀리 2개의 산봉우리를 가르치며 일명 단약창. 그네들 지옥창으로 불린다. 한 번 들어가면 지옥을 맛보는 곳이야. 너는 했어. 아무래도 그날이 지옥 같았던 제 군생활의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영 선진화를 위하여 구타 근절이 시작되던 2010년 선진군대에서 아직까지 저희 대대는 구타 부조리가 팽배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건 제 사연이 채택된다면 나중에 썰풀도록 하고 본론으로 제목 그대로 말년 중령의 최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대 대대장인 중령은 정말 끝발 쩌는 중령 중의 중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해에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부대 역시 함대 외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가 잘 적용되지 않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폐쇄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대대장은 상황 중의 상황이었습니다. 대대장의 뜻에 거슬리면 영창을 가고 대대장에게 잘 보이면 영창을 안 가는, 제발 지금은 그런 부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가 있으면 부대 정렬 때 개망신 주기 및 겁주기는 기본이었고 일을 잘하지 못하면 입에 담지 못할 말들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대대장이었습니다. 크게 몇몇 사건만 말씀드리면 부대 내 사고친 병사들 부모님 소환, 도대체 학교도 아니고 대대장이 뭐라고 부모님을 소환시키고 면담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 그리고 영에 거주하는 부사관 잘못하면 영 내 거주시키. 보통 이제 막상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실수를 했어? 그냥 들어와서 영내 거주를 시켜버리는 거야, 강제로. 그 밖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하고 나서였죠. 당시 엘리트였던 신임 중대장은 나름 서울 내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다녔고 밖에서 행시 1차까지 패스하고 온 무엇보다도 공부는 진짜 잘하는 중대장이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조금 어벙벙하고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자주 하는 그런 중대장이었습니다. 아무리 근데 밖에서 공부 잘하고 똘똘해도 그 안에서 실수 자주 하고 어벙벙 치면은 어떻게 보면 군대 말로 패급으로 맞거든. 그러다 보니 대대장에게 그런 중대장은 아무래도 눈에 거슬리는 답답한 놈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중대장은 온갖 인격 모독과 심지어 부대 정렬 때 전 병사가 부는 앞에서 야, 이 병만도 못하는 새끼야. 일 똑바로 안 해? 미쳤냐? 라는 등 온갖 폭언과 인격 모독을 가했습니다. 보는 저희도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 정렬 때 인격 모독이 발단이 되었을까요? 참다 중대장은 결국 대박 사건을 칩니다. 바로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인격 모독과 폭언 등 모든 것을 수기로 작성하고 부대 내에서 암묵적으로 넘긴 많은 일들을 해군 본부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해본에서는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사건 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 병사들과 간부들은 일일이 격리서 작성과 면담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역시 끝발 중에 끝발이었던 중령이어서였을까요? 당시 소문이긴 하지만 땡땡 사령관의 뒤를 봐줬다는 소문 또한 돌긴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무리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대 병사 및 간부들은 이번 사건이 신임 중대장이 신고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중대장은 점점 부대 내에서 패급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내가 만약에 칼을 찔렀는데 막혔어? 그럼 어떻게? 공격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찔릴 때 제대로 찔러야 돼. 심장, 카운트, 정수가 팍! 한 큐에. 하지만 갈 때까지 간 중대장은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에 이 모든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그 힘은 엄청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행해졌죠. 해군 참모총장까지 보고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말은 다 한 거죠.
그렇게 패급 소리 듣던 중대장은 한순간에 부대의 레전드가 되었고, 왜냐면 이 대대장님이 부대 내 평판이라던가 그런 것도 사실 엄청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인격모독하고 욕하고 뭐하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진급 마지막 해라고 하면 오히려 조심하고 잘해주고 더 이렇게 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텐데 오히려 좀 거꾸로 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졌으니 오히려 부대원들 입장에서는 축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악마를 물리친 중대장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대장은 얼마 안 있다가 스스로 전역을 하였고, 중대장은 그렇게 타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추후 발령받은 신임 소대장이 함대 기무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말해준 바로는, 대대장이 3함대 사령관에게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겠다, 죄송하다, 싹싹 빌었다고 하네요.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불명예 전역시 연금이랑 그런 거 수령 못한다고 본인이 스스로 사직 써내고 전역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대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아직까지도 부대 선후임 모임이 있을 때 회자되고 있는 레전드 신임 중대장 썰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대 입장에서 보면 신임 중대장님이 사실 잘한 거죠. 워낙 대대장님이 못할 말도 많이 했고 중대원들도 많이 괴롭히고 인격모독 하고 하면은 사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내부적으로 잘 처리가 돼서 깔끔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게 안 돼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힘까지 빌려서 또 처리하게 됐던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이 그렇게까지 클리어하진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